키리타카를 필두로 공방전의 뒷수습을 위해 모인 각 진영의 관계자들. 묘주상의 습격 이후 끌려갔던 키리타카는 상대에게 사리가 없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릴리아나는 그가 마녀의 유골의 위치를 아는 10인의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프리실라가 생포한 시리우스의 처우에 대해 결과적으로 분노의 처우는 왕국에 위임하고 그 호송력을 펠트 진영이 맡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다음 화제로 떠오른 것은 세교과 폭식의 피해자들. 페리스의 치유 마법 또한 그들에게 효과가 없었죠. 세교에 의해 모습이 변해도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에밀리아가 그들을 얼려 잠재우는 것으로 방침이 굳어집니다. 폭식 화제에 앞서 스바루는 율리우스를 언급하지만 무거운 정적만이 지폐장에 흘렀습니다. 기억을 먹혀 자신을 잊은 크루시나 이름과 기억을 둘 다 먹혀 잠든 램. 두 사례와는 다른 율리우스는 이름만을 먹혀 세계에서 잊혀진 새로운 피해자였죠. 이때 아나스타시아가 제안을 건넵니다. 400년 전 질투의 마녀를 봉인한 루그니카 왕국의 3명의 영웅, 검성, 신룡, 현자 셋을 가리켜 사명거리라 부르며 그중 현자 샤울라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의 파수꾼이라 알려져 있었죠. 왕국의 동쪽 끝 아우그리아 사구에 위치한 플레아데스 감시탑. 그곳에 온든한 현자로부터 해결책을 얻자 그것이 결정된 앞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오토와 대화를 나누는 스바루. 부상 치료에 더해 예지 해설을 회수해야 하기에 오토는 프리스텔라에 남기로 합니다. 가필 역시 도시의 복구 작업과 재습격을 대비한 방위 목적으로 남게 됩니다. 폭식의 피해자들이 모인 병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스바루와 율리우스. 그들 옆에는 램과 마찬가지로 기억과 이름을 먹혀 잠든 묘수아가 있었습니다. 주위에게서 잊혀지고 동생을 잊은 율리우스의 물음에 스바루의 목이 막힙니다. 격정을 머금은 눈으로 단언하는 스바루. 그 말에 율리우스는 웃음으로 화답하며 감시탑 공략에 동행할 의사를 굳힙니다. 다들 숙소로 돌아가 비어 있어야 할 집회장에 들어온 스바루는 문에 등을 기댑니다. 아무도 없는 집회장에서 아나스타시아는 스바루를 기다리고 있었죠. 입구를 막은 스바루의 모습에 여성의 얼굴이 얼어붙습니다. 일변한 어조에 스바루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어금니를 깨뭅니다. 리카드의 부상에 동요하지 않았던 그녀의 태도를 스바루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실라와 알도 스바루와 마찬가지로 이를 간파한 상태였죠. 대제주교가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며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고가 진뭉개지고 스바루의 목이 갈증을 느낍니다. 이후 스바루가 그녀에게 달려드는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은 마녀가 만든 인공정령이며 창조주와는 동명이인의 다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체는 아나스타시아가 항상 두르고 있는 여우 목도리로 10년 이상을 함께 지낸 관계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아는 에키드나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하고 있는 스바루. 어떻게 베아트리스가 인공정령임을 알았느냐는 스바루의 질문에 본능적으로 알게 됐다고 대답하는 에키드나. 역으로 베아트리스가 알아채지 못한 것은 그녀가 정령으로서 결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키드나는 현재 모종의 이유로 아나의 오드를 통해 빙의한 상태. 선천적으로 게이트 결함을 가진 아나와 에키드나의 비정식 계약이었죠. 이 점은 스바루와 베아트리스의 관계도 비슷했기에 스바루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전례와 달리 빙의가 풀리고 있지 않은 상태. 현자의 탑으로 향하는 목적에는 이 문제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었죠. 에키드나는 감시탑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곳에 당도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 말합니다. 에키드나의 정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알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집회장을 떠난 스바루는 라인하르트와 대화를 나눕니다.
에키드나와 대화하는 동안 유사시를 대비해 라인하르트를 방 밖에 대기시켜둔 상태였죠. 2년 전 왕족 병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탑으로 향했던 라인하르트. 모종의 결계가 설치되어 있어 그조차 탑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바루는 라인하르트의 우려를 웃어넘기며 말합니다. 라인하르트와 헤어져 피난소 통로를 거닐다 스바루는 에밀리아와 베아트리스를 발견합니다. 도시를 구원해준 사례로 에밀리아에게 마정석을 건네준 키리타카. 이걸로 프리스텔라를 찾은 당초의 목적은 이룬 셈이죠. 손을 잡고 달려나가는 루스벨과 티나를 두 사람이 바라보며 5장의 스토리가 막을 내립니다. 여행 준비와 보고를 위해 로즈월 저택으로 향하는 일행. 야영 중 율리우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를 잃은 율리우스는 유클리우스가의 당주에게 입양된 것이죠. 눈이 동그래진 율리우스는 곧 미소를 지으며 끄덕입니다. 그들의 여정길인 아우그리아 사고는 위험한 마수에 소굴이며 무서운 도끼가 만연한 마경. 진지하게 사색에 빠진 스바루의 뺨을 베아트리스가 손가락으로 찌릅니다. 볼을 부풀리며 에밀리아의 품에 안기는 베아트리스. 용차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스바루는 화제를 돌립니다. 잊히는 것의 고통을 아는 스바루는 홀로선 율리우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순순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툴툴거리듯 말합니다. 말을 남긴 채 율리우스도 용차로 돌아갑니다. 홀로 모닥불을 바라보던 스바루의 곁에 아나스타시아의 모습을 한 에키드나가 다가옵니다. 여전히 스바루는 마녀와 같은 이름의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죠. 잠깐의 대화 후 에키드나가 물러나고 스바루도 일행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용차로 향합니다. 스바루가 에키드나의 존재에 대해 털어놓은 상대는 베아트리스가 유일했습니다. 스바루는 베아트리스를 품에 안은 채 마음을 다잡습니다. 용차에서 내린 스바루에게 페트라가 달려와 안깁니다. 페트라가 베아트리스를 껴안는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곧 람이 다가오며 상황은 정리됩니다. 출발 전 일행이 먼저 보낸 편지에는 프리스텔라 공방전과 이후 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응접실에서 귀환한 일행을 환영하는 로즈월. 묘하게 기분 좋은 로즈월을 수상하게 여기며 스바루는 아나스타시아와 율리우스를 안내합니다. 시간상 성형 문제를 해결한 뒤 백경토벌의 공적을 평가하는 자리로 세 진영이 모인 적이 있었죠. 대화는 프리스텔라에서 벌어진 사건의 보고로 이어집니다. 환상과 마수 두 가지 난관의 대책을 질문하는 로즈월. 이에 아나스타시아는 자신이 환상을 공략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던 스바루. 저택에 도착하기까지 스바루는 이번 여정에 램을 동행시킬지 말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에밀리아의 설득에 램의 동행이 확정됩니다. 일행이 떠난 응접실에 단둘이 남아있는 로즈월과 베아트리스. 말을 남긴 채 베아트리스는 응접실을 떠납니다. 일행은 프레데리카의 안내를 받아 지하 연금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두 번째 난관, 마수의 대책인 메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엘자와 메일리는 어머니라는 인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자가 죽고 임무에 실패해 처분당할 위기에 놓인 메일리.
그녀를 연금이라는 명목하에 저택 지하에서 보호하고 있었죠. 마수 공략의 해결책으로 메일리의 동행이 확정됩니다. 또다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스바루에게 불만을 표하는 페트라. 돌아오면 가장 먼저 페트라와 인사를 나누겠다고 약속하며 스바루가 말합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낮춘 채 방으로 향하는 스바루. 자고 있는 램의 손을 잡은 채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을 거는 스바루의 표정은 그녀에게만 보이는 모습이었죠. 출발 준비를 위해 램을 갈아입히러 람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람도 감시탑 공략에 동행할 의사를 보입니다. 뿔꺾기인 람은 매일 오드를 조정해야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 평소 로즈얼이 맡던 이 역할은 여정 동안 에밀리아가 맡기로 합니다. 램은 외출복으로 갈아입힌 채 휠체어에 실렸습니다. 이는 스바루가 원래 세계의 지식을 선보인 성과 중 하나였죠. 스바루가 베아트리스와 에밀리아의 손을 양쪽에서 잡으며 탑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